내장 떴네. 한 사람도 못 들게 재료를 만들어 놓고 화면을 까맣게 만들고 뭐 저 핸드폰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아이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인체 치명적인 비소와 카륨을 30배에서부터 33만 배를 흘려보내 가지고 안동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주로 50년째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은 이렇게 번 돈으로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의 정신조정 자살 살인, 뭐 연예인들 뭐 성상납이라든지 뭐 안재환의 죽음과 고 최진실 가족 4명의 죽음에 다 연관돼 있죠. 이 Y기업이 지금 우리 가족의 정신조종한 것이 세상에 20년 전부터 들통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해서 20년 동안 내 30개 블로그에다 Y기업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뭐 조직폭력배 뭐 청부살인 무슨 독가스를 보내고 여기 완도 기촌했더니 서울서 대문에 내 자동차 손잡이 붙였던 것을 똑같은 Y기업의 항사공장에서 나온 독가스를 그대로 붙이고 그 청부살인을 시키고 우리 완도 기촌집에 위에다가 Y기업의 하수인을 셋을 심어놓고 도청을 하고 함정을 파고 독가스를 보내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유튜브에 글을 지금 방해치고 있네요. 오늘 조세일보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못 들어오게 지금 다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트럼프 한일 25% 관세 폭탄, WSJ 동맹의 자의적 조치, 트럼프 한일의 무역 서한 본회 통보, 뭐 일본도 지금 뿔이 났다고 그러는데 동맹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트럼프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백악관 중복 적용 안돼, 한일은 미 전체 수입의 8.6% 차지, 일본 무역은 사실상 중단. 미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이제 다른 데 터야 돼요.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WSJ 동맹과 신뢰 훼손, 미 경제 부정적 영향. 동맹을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 된다. 우리 한국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 관계를 모색해 봐야 된다 봐요. 미국을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딜에 이용하려고 그러지. 본래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라든지 본래 미국이 주장했던 그런 세계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에게는 이 주한미군도 전부 다 주둔도 이것은 전부 자기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돈 안 되면 뭐 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우리가 뭘 더 믿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서한을 보내서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핵심 동맹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7일 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등 교역국에 보낸 무역 사안을 통해서 8월 1일 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게 가장 가까운 우방이 누굽니까? 만약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워줄 그런 나라죠. 같은 동맹을 맺은 상태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라 미국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저지른 뭐 중동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에 전부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지금도 그 제초제로 인하여서 누워서 일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 비용을 전부 한국 정부가 대고 있잖아요. 이 동맹이란 것은 뭐
용병하고 달라서 혈맹이죠, 혈맹. 그런데 이런 혈맹한테다 이런 식으로 미국 우선주의 부동산업자 출신의 트럼프가 상당히 가치 없는 저질스러운 방법,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맹한테다가 자의적인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 미국을 형제국가로 모든 것을 미국에다만 의지를 하고 미국과 적대국가인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윤 정부 때부터 계속 그걸 주장해 왔어요. 뭐 미국이 있기 전에 우리 남북이 갖다가 이렇게 분단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 한반도는 자기 나라에서 직접 싸우지 않고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대리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희생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을 도왔던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것과 우리 남쪽을 도왔던 미국의 지금 형태는 전혀 달라요. 남쪽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아베는 뭐 한미일 뭐 동맹이 어쩌고 운운하지만 제1기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하고 아베는 우리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 주기기 세계 1위를 했던 반도체 주기기를 해서 삼성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지금은 1위를 놓쳤잖아요. 뭐 대만이 반도체 1위로 넘어갔지요. 그런 데서는 이게 무슨 뭐 우방인가 뭐 동맹인가 이런 미국을 우리가 뭐 언제든지 무슨 뭐 주한미군 주둔비 10배씩 안 되면은 바로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뭐 딜을 하자고 이러는데 이런 미국을 동맹이라고 우리는 언제까지 의지를 하고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등 교역국에 보낸 무역 소환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 한국을 때렸다는 거죠. 이게 8월 1일 현지 시간부터 미국이 수출된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제3국을 통한 환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거나 보복 관세가 발생할 경우 관세율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이 다른 제안을 한다며 관세 발효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도 남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서 기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 이번 25%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를 통해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뭐 이거 좀 봐요. 뭐 이것이 뒤 것이 안 나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관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총 50%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이미 한국과 일본 자동차 20%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자동차는 미국 수입 자동차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약 15%를 점유하고 있고 25%를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여기다 또 25%를 하면 50%를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서 1,416억 달러, 일본에서 1,484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전체 미국 수입의 약 8.6%에 해당한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입을 타격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들어온 품목은 반도체 85억 달러, 컴퓨터 부품 74억 달러, 가전제품 32억 달러 등이고 일본 각종 산업기계 99억 달러, 의약품 75억 달러, 의료장비 31억 달러가 수입됐다. 자기에 필요한 것들도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일부 무역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시장에도 그래서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고도기술 필요한 한국, 일본산 산업기기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워진다. 자기한테도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맞서야 할 가까운 민주주의 동맹국의 관세를 무기로 압박하는 자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맹과 신뢰를 훼손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직 돈 하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자유무역을 위한 카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관세 자체를 경제정책으로 선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2.4였지만 지난달에는 15.6까지 치솟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올해만 생산 경제에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반성장적 증세이자 자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8월 1일 관세 발효 시간까지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자원부는 보도자를 통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율이란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기에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2025년 7월 8일자 트럼프 한일의 25% 관세 폭탄 워싱턴 포스트지 동맹에게 자의적인 조치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크로스의 정치 코멘트를 했고 오늘은 디지털 타임스의 국내 정치인데요. 2025년도 7월 8일자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해 혁신 경쟁하자. 국민의힘당에서는 저번 대선에 나왔던 그 식상한 인물들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당은 다 져버리고 다 김문수나 무슨 홍준표나 안철수 한동훈 전부 같은 전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거에 팽배해가지고 당은 내 던져버리고 이 한동훈과 김문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선거 끝나자 매국노라라고 등을 돌리고 뭡니까? 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무슨 12개 재판에서 5개 12개 범죄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전부 값싸잖아요. 전부 값싸고 다 목숨을 걸고 갔다가 그걸 지지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6개 대표들이 전부 이기적이에요. 김문수를 보세요. 지 자신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당이 한독수를 밀면은 51%의 당선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미워서 한덕수 안 찍어주겠다. 한덕수가 무슨 국민의힘당에다가 10,000원 한정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냐? 김문수 그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김문수가 자기 11% 당선됐으면서 11% 가지고 아직 대통령 나오겠다고 선언도 안 한 한덕수 34% 지지율을 갖다 먹으려고 했단 거죠. 자기는 단일화하겠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니까 전부 거짓말 쳤잖아요. 국민을 속이고 단일화 못한다는 거죠. 11일을 지나서 한다. 11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절대 한덕수가 기호 2번은 못 가질 것이다. 지가 11% 가지고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라니까 그걸 믿고 갔다가 해줄 거죠. 단일화를 하겠다 하니까 김문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되고 나니까 11%가 34% 지지를 얻고 있는 예, 한덕수를 가지고 응? 잡아먹은 거죠 이게. 예. 그리고 11일이 지나서 단일화하겠다. 왜 11일 지납니까? 11일 전에. 그리고 한덕수한테다 절대 기호 2번은 못 가질 거다. 1번은 제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하고 2번은 국민의힘당인데, 국민의힘당으로 안 하면 국민의힘당에서 선거자금을 다 대죠. 근데 단일화하면 11%가 포기하고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지가 그걸 그러겠다고 20번이나 넘게 국민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되자마자 단일화 뭐 10일을 지나서 한다. 10일을 지나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는 300억이 넘는 최소한 300억이 넘는 선거 자금을 괜히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국민의힘당에서 김문수나 한덕수 둘 중 한 사람이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갔는데, 김문수는 저기 이재명이가 김문수가 그 국민의힘당 당 대표 되니까 제일 좋아하고 제일 지지하잖아요. 이재명이하고 김문수하고 붙으면은 이재명이가 되는 건 100% 맞죠. 온 국민이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김문수도 알고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김문수가 11일까지 자기는 단일화 못한다고 누워버리니까 침대 정치를 한 거예요. 버텨버린 거죠.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6명이 다 똑같아요. 하나도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대권을 잡아와야 된다는 필요성. 이재명이 독재해서 이제 연자제로 해서 윤석열 내란 음모죄로 전부 다 코 껴서 107명이 전부 다 구속당하고 뭐 국민의힘당 다 해체시켜버리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 짓거리를 지금 김문수가 한 거예요. 이게 한덕수를 가지고 저기 될 사람 밀어줬다면은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왔겠죠. 지금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김문수도 이기적이고 뭐 안철수는 물론이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대선 끝나고 바로 한동훈이라고 김문수한테 매국노라고 등을 돌리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는 오히려 국민의 힘당에 최선을 다한 권성동이나 권영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몇몇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에서 대권을 잡아야 거대 야당의 행포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했던 진짜 국민의힘당에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이, 남을 죽이고도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한덕수가 가망이 있으면은 이 한덕수를 밀어줘야 되는 거죠. 김문수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으면은 그걸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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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한테다가 국민의힘당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이를 갖다가 전부 헌신적으로 밀었던 것처럼 국민의힘당에서 한덕수를 그랬다면은 이 지금 상태는 달라졌을 거다. 국민의힘당이 대통령 당선됐을 거다. 지금 뭐 의원들 전부 구속시킨다 난리치고 지금 사법이 무슨 독재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이것이 다 김문수가 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디 가서 대선 뭐 당대표로 나옵니까? 이 김문수 이런 저기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100% 이재명하고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거 빤히 알면서
뭘 노린 겁니까? 예? 무슨 이재명이 당선되고 자기가 떨어지니까 뭐 승복한다라니까 국민들이 그 지지자들이 분노를 한 게 뭐예요? 네가 뭔데 그것을 승복하냐? 그러잖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 출마 촉구했다. 지가 혼자 나오기가 멋쩍으니까 저번에 6명 나온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어요. 어떤 놈은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다가 침 뱉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서서 또 그 우물 마시겠다고 또 기어들어오더라고요. 민주당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당했으면 난도질 당해서 자기 자친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똘똘 뭉치잖아요,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 당은 자기 당 내에서 김문수는 자기 당을 가지고 2번이나 고발을 하고 그 지랄을 했죠. 나는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당대표 할 사람은 권성동이하고 권 누구예요? 권영세나 김기현은 옛날에 당대표 했던 사람이지만 또 하면 어때요? 그래도 그 당을 사랑하고 끝까지 뭔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지 자신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대로 머리밖에 정신 들어있는 사람은 그 서너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되지도 않을 거 뭐 11% 가지고 지가 대통령 안 된다고 빤히 알면서 응? 한덕수 될 수 있는 것까지 망치고 지금 한덕수 구속시킨다 어쩐다 난리치잖아요. 한덕수만 되겠어요? 줄줄이 깨서 107명 다 내란죄로 다 하고 국민의힘당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대선 전부터 나왔던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주 안철수가 저 기회주자예요.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를 점증하고 있다 말이야. 지가 나오면 지가 오지 무슨 김문수하고 무슨 한동훈이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요? 자기 혼자 나올래 멋쩍으니까 이제 뭐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끌고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홍원은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며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얘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번에 6명들은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수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 이런 인물들이 당대표로 김문수 당대표로 나오면 다 등 돌리고 다 민주당 지지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49%로 당선됐는데 지금 62% 지지율이 올라간 건 뭡니까? 그 대신에 국민의힘당은 28%로 떨어졌어요. 41% 지지율을 받았던 이 뭐 안철수라든지 김문수라든지 뭐 한동훈 다 뒤로 물러서고 진정으로 국민의힘당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이 국민의힘당 적어도 41% 지지를 받은 정당을 가지고 해체시키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당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 일했던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몇몇 사람들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중도층들이 다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할 거예요.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다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김문수가 된 것보다 이재명이 낫다. 그런 지금 주의죠.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 등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 숨을 보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철수가 기회주의자로 뭐 지가 나오면 나올 일이지 김문수하고 한동훈은 뭐하게 갖다가 옆구리에다 갖다가 자꾸 저기 바람을 넣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당에 당대표로 나왔던 6명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당에다가 침 뱉고 돌아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은 뉴시스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유치원에서 급식에 못 먹는 물감을 넣어서 원생 233명 납중독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중국이랑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뭐 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사람들 먹는 음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유치원 원생들을 자기 나라의 유치원 원생들이요. 치아 변색 등 이상한 증세를 호소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한 유치원에서 식욕이 불가능한 물감을 급식에 넣어서 200명이 넘는 아동이 납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8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수성 텐수 이시 공동조사팀은 현재 아동들의 혈중 납 농도 이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의 원인이 음식에서 불법적으로 물감을 첨가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날 밝혔다. 무서운 일이네요. 앞서 해당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는 구토, 어지럼증, 탈모, 복통 등과 함께 치아 사이에 검은 물질이 끼는 현상 등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원생들이 발생했으며 납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됐다. 아니 유치원 어린이들을 먹는 음식에다가 납이 들어있는 그런 색소를 넣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22년부터 원생을 모집한 해당 유치원에서는 251명 원생이 다니는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 7일 오후까지 원생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233명이 혈중 납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당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유치원 주방 직원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감을 희석해 일부 급식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압수한 물감에는 납이 포함됐고 식용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식용 불가는 공업용을 갖다가 집어넣었나 보죠. 유치원이 음식으로 제공한 삼색 대추떡과 옥수수 소시지의 경우 추출된 납 함량이 각각 키로당 1050mg, 1340g으로 울고불고 이쁘게 만드느라고 공업용 색소를 넣었다는 거죠. 중국 국가식품안전기준으로 식품 오염물질 한도가 0.5mg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0.5mg을 해야 되는데 1052, 1340mg을 했다니까 정말 1000배가 넘는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네요. 해당 유치원 원장과 투자자 등은 이 같은 물감을 음식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이들 포함해서 8명을 구금했으며 조사 거쳐 무책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건당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 파견에 치료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유치원 같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에다가 공업용 납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다 떡이라든지 과자 같은 데다가 색소를 넣어서 공업용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런 걸 했다는 것 참. 뭐 백종원이가 우리나라 그러고 있잖아 지금. 뭐 그 코로나 때 음식점도 갈 수 없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만 저기 우리가 가져가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서울서 다시 또 완도로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우리 먹었던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 360 뭐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는데 백종원이
만든 음식이란 도시락을 샀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막 배가 쑤시면서 갑작스레 우리 음식을 가져간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 그 재료 자체가 뭐 저기 농약도 치지 않고 제초제도 치고 친환경 우리가 직접 농사진 것으로 뭐 조미료도 넣지 않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갖다 먹을 때는 멀쩡하고 좋았는데 그 도시락을 좀 부족해서 그 도시락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었는데 둘 다 똑같이 복통을 막 가시로 찌른 거 바늘로 찌른 것처럼 배가 아프고 이상한 옆구리가 뻐근하고 그런 걸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백종원 그 모든 식품에 공업용 뭐 그런 것들을 들어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알아요. 아, 이건 미원이 많이 들어간 건지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 방부제가 많이 넣었구나. 썩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만들어간 음식 먹을 때는 다 컨디션이 좋고 멀쩡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져간 음식이 다 떨어져서 코로나 때 밖에 나가는 거 다 마스크 쓰고 엄청 우리는 남쪽 뭐 완도는 청정지기다 보니까 코로나도 우리는 한 사람도 안 걸리고 다 멀쩡히 하니까 서울을 한 번씩 오는 건 목숨 내놓고 오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데. 그래서 뭐 식당에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음식을 다 먹고 마지막 오기 직전에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백종원 도시락 하나 사서 우리 둘이 나눠 먹었는데 막 옆구리가 쑤시면서 막 온 복통이 일어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음식에다가 공업용 색소를 넣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전부 음식들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넣고 하얗게 표백하는 데서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막 넣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물 그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많이 하고 테스트를 많이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오늘 뉴시스에서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 중국 유치원에서 급식에 못 먹는 물감 넣어서 원생 233명이 납중독이라는 기사였어요. 한국경제TV는 2025년 7월 6일자 기사요. 예산 전액 삭감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될 듯.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냥 국민들한테 인심 쓰기로 저기 기어 그 직장인들한테다 50% 무슨 정신값을 뭐 주느니 무슨 외국인들한테 2,000명한테다가 도박빚을 갚아주니 그럴 돈이 있으면서 응? 이렇게 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돈 쓸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군반부다고 뭐 예? 그 선심송 포퓰리즘에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만 쓰지 정말 국가가 지금 북한은 저렇게 핵을 가지고 엄청난 이 공격 무기가 러시아의 정보 기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지금 날로 한국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파치 헬기 36대가 도입하는 것을 백지화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퍽퍽 쓰면서 왜 이런 걸 백지화하느냐. 6일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제 예산에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산업 예산은 100억 원, 2025년 본 예산 기준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남은 산업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전부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윤석열 정부 때 무슨 대통령 특활비 무슨 검찰 특활비 이런 거 전부 영수증도 없는 거 다 주머니 돈 쌈짓돈이라 했던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전부 다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국가적인 기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영수증이라든지 그것을 내용을 갖다 밝힐 수 없다 이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사죄 한마디 안 해요. 31명을 줄탄핵 시켜놓고 31명 내리 줄기각이 됐으면은 탄핵시킨 놈들이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 줄 탄핵을 시켜놓고 줄기각이 됐으면은 참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뭐 재탄핵시킨다 싹탄핵시킨다 그랬잖아요. 탄핵시켜 빠지 알면서 다시 탄핵에서 풀려난 사람은 다시 재탄핵시켰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렇게 양심도 없는 놈들 아니에요 이게?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그 탄핵시켰던 그 공보위원들 뭐 장관급들이 다시 이제 윤 정부의 총리 뭐 저기 그 장관급 했던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니까 이재명 저기 정부에서는 뭐라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사표 수립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표를 돌려보냈어요. 아직 내각이 꾸려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무정부 상태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31명을 줄탄핵 시켰을 때는 이 나라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국정 내란이죠 이게. 유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산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경에서도 산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럼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 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 변화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것이 이제 구식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산업과 함께 GOP 일반 전초 과학화 경제 시스템 성능 개량 3천억 이하 감액 규모 군 장비 한 데서는 전부 다 지금 감액하고 있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국민들한테 돈 퍼주고 외국인한테다가 빚 갚아주는데도 182억인지 그렇게 들고 그러면서 120mm 자주 박격포 200원 특수 작전용 권총 137억 원 등 7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예산이 878억 원이 감액됐다. 이런 군대에 필요한 안보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878억을 감액시켰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저기 빚 갚아주는데 도박 빚 갚아준 데는 2,000명이나 외국인 도박 빚 갚는데 2,000명 것을 가지고 182억 원을 갖다 갚아줍니까?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 협상 결렬 120mm 자주 박격포는 탕 규격의 브릿지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 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익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었다. 방사청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 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낙찰 차익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에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만하게 사방에 지금
이재명이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는 한 달 만에 18조를 갖다가 썼다고 그래요. 18조 빚을. 엄청나죠. 지금 아직 추경하지도 않았는데 18조를 썼다고 그래요. 예, 또 이제 한국경제TV예요. 2025년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니켈 사재기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주목해 볼 만한 기사죠. 중국은 먼저 히토류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영토에서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히토류 나온 데는 전부 다 거기에다가 돈을 줘서 자기 채굴권을 다 장악하고 그걸 모아다가 히토류 장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손들어 버린 건 뭡니까? 중국이 모든 반도체라든지 무슨 핵이라든지 또는 우주 산업 이런데 첨단 이런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히토류를 중국이 미국한테다가 팔지 않겠다고 이러니까 다 손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글로벌 무역 전쟁 중 중전기차 배터리 핵심 니켈 사재기,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 대신 니켈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희소 가치 있는 광물이 차기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광물들이 매장량은 적고 그런 광물에 대해서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이후에 10만 톤 추가 매입, 비축량 최소 갑절로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니켈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중국이 나설 때는 우리나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7일 현지 시간 관련 사정의 밝은 복수의 소식 등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작년 12월 이후 사들여 전략 비축고에 추가한 니켈 규모가 10만 톤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뭐 전쟁이 되면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또 이런 지하 광석 같은 것들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매체는 중국의 대외 교역 관련 자료와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에서 인출한 니켈 재고량 등으로 바탕으로 자체 수산한 결과도 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작년 이전까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축해 놓은 니켈 양을 6만에서 10만 톤으로 추산했다. 그런 상황에서 10만 톤가량 추가로 사들였다면 비축량이 최소 갑절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중국이 상당히 미국보다 더 발빨라요. 아프리카 손대가지고 히토류 매장된 나라와 정초부터 그쪽에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주로 히토류가 아프리카의 비빈 국가들한테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다가 돈을 줘놓고 투자를 해서 돈을 줘놓고 그 대가로 그 히토류 이 채굴권을 가지고 중국만이 할 수 있도록 채굴권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지구촌에 있는 히토를 전부 중국이 자기 자체인데도서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다른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같은 히토류 희귀 금속인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데를 가서는 돈을 줘서 그 히토류 채굴권을 따놓는다는 것. 자기의 필요한 것 말고도 이 세계의 모든 히토를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기화 삼겠다는 거고, 이번에 그 무기화 삼으로써 트럼프가 두 손 다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0만 톤가량을 추가로 사들였다면 평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도 니켈 이런 걸 좀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랬을 때는 옆에 주변에서
소식통은 중국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이 작년 12월부터 크레스 1 니켈로 불리는 고순도 니켈을 매입해왔다고 말했다. 식량도 무기화되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기근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농작물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식량이 무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니켈이라든지 히토류 이런 것들이 좀 희소 광물들이 최첨단 기계에서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가 중국한테 두 손을 들어버린 건 뭡니까? 히토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크레스 1 니켈은 일반 소비재 전기 도금부터 항공 우주 분야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까지 넓은 분야에 쓰이는 원자재다. 항공 우주 분야와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 세관 당국 통계를 살펴보면은 중국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77,654톤의 니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갑절이 넘는 것이고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는 전문가는 이처럼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중국의 크레스 1 니켈 소비량이 전년 대비 5 내지 10% 증가한 데 그쳤다고 짚었다. 이것은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비축한다는 거죠. 실수요와 무관하게 사들여 대부분 비축했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한테 돈 막 퍼줬다 나라 돈 막 쓰지 말고 이런 거 좀 비축했으면 좋겠네요. LME는 올해 1월부터 6월 27일 사이 창고에서 인출된 니켈 재고량이 78,798톤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전년 동기 인출량 17,544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계기로 미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중국은 니켈을 비롯한 여러 핵심 광물의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상의 매장량이 별로 희귀하고 적으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우주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희귀 광물들이 그리고 또 그것이 일부 지역에만 있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는 관련 당국이 니켈과 리튬, 코발트, 구리 등의 전략 비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 직접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순도 니켈 대량 구매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급락한 시점보다 막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니켈 값이 떨어지니까 많이 비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비축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한테다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한테다가 도박비 갖다 2,000명한테다가 192억 갖다가 도박비 갚아주지 말고 이런 니켈이나 조금 비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도. 중국 전략 비축 당국과 국무원은 니켈 전략 비축량 증가와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이 발빠르고 히토류 보세요 장악하는 것. 자기 땅에가 히토류가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히토류를 전부 채굴권을 다 따놓고 다른 나라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채굴권을 따놓고 나서는 미국이 관세 정치 무역 전쟁을 일으키자 히토류 가지고 미국이 당장 히토류를 판매하지 않겠다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히토류를 갖다가 수출 안 하면은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를 못하죠. 저 첨단기 뭐 반도체 뭐 이런데 우주 산업 이런데 다 들어가야 되는 히토류를 갖다가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무기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눈치껏 이런 것들은 값이 좀 저렴하다라니까 니켈 값이 희귀 광물이 지금 추락해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비축할 때 우리도 좀 사서 비축 좀 하세요. 갖다가 외국인 2,000명 갖다가 빚 갚아주지 말고. 오늘 한국경제TV가 2025년도 7월 7일자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중 전기차 배터리 핵심 니켈 사재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인데 미 관세 빠른 협의보다 국익 관철이 더 중요. 뭐 그건 일리가 있죠. 막 빨리 한다고 어, 트럼프 재촉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국익이 더 철저하게. 대통령실 트럼프 8월 1일 관세 통보에 긴급회의. 미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어. 한일 동맹부터 압박. 사실상 3주간 부가 유예. 정부 신중 협상 기조 유지. 미국 트럼프한테 휘말리면 안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던 내용 관세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총 14개의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은 한국과 일본 것을 전부 내용을 발표했어요. 다른 데 것은 안 그러고. 먼저 한국 때리기를 한 거죠.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까지 국익 관철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뭐 중소기업을 살리자, 소상공인을 살리자 하고 난리 치면서 소상인구한테다 무슨 상품권을 얼마를 주고 어쩌고 하고 소상한테 상품을 준다고 난리 쳐놓고는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다 그 석 달 알바생을 쓰더라도 퇴직금 줘라, 또 유급 휴가를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그건 상품권을 차라리 안 준 게 낫죠. 이재명 정부가 이런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상법이나 농민사법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재빠른데 이런 머리 쓰는데 이런 것은, 아니 소상공인을 살겠다고 입이 침해하도록 해놓고 나선 소상공인들한테다 이번에 상품권을 얼마까지 주고 그들한테다 이득이 되게끔 한다라 해놓고는 소상공인들한테다가 알바생들 3개월 쓴 사람도 다 퇴직금 주고 유급 휴가를 줘라 이러면은 대여섯 명 쓰거나 이런 사람 소상공인들은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품권은 이례적으로 주고 마는데 이 유급 휴가라든지 무슨 그 3개월짜리 알바생한테도 다 퇴직금 주면은 소상공인은 죽으란 거죠. 다 무너지고 넘어지란 소리죠, 이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은 좀 잘하기를 바래요.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까지 국익 관철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SNS 트루소셜에 한국 등에 보낸 관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다른 나라 것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한국 것하고 한국 것을 전부 한국 죽이게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이 1위고 대비 흑자를 낸 나라가 중국이 1위고 멕시코가 2위고 캐나다 무슨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한국은 8위예요, 8위. 근데 왜 트럼프가 한국 죽이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관세율 25%는 지난 4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수치다. 이미 25%가 부과되고 있는 데다 25%를 또 갖다가 매긴다면 50%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버릇 나쁘다고 한 일본은 당시보다 1포인트 올라 25%가 됐다. 본래는 일본은 24%고 우리 한국이 25%였는데 일본을 버릇 나쁘다 그래가지고 25% 같이 해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에게 각각 보낸 서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똑같이 해놨다는 거예요. 같은 동맹에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같은 동맹한테 이런 것은 오히려 트럼프나 미국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관세 통보 대상으로 제조 강국이자 미국 안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꼭 찍은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머리가 아주 이럴 때 한덕수가 필요하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를 고수하면서도 부과 시점은 오늘 8월 1일로 못 박았다. 정부는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상호 관세 유예가 연장된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부과 유예 시한은 관세 서한 발송 다음 날인 8일이었다. 이날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시장을 만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에 기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된 가운데 일단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번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면서도 최대한 신중한 협상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너무 갖다 콩과 먹듯이 갖다가 재촉하면은 트럼프는 먼저 어포를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하고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뭐 우선하고 난리치더니 결국은 소상인한테 상품권 주고 이례적으로 상품권 주고 그 다음 소상인한테다가 이재명이 한 게 뭡니까? 뭐 3개월짜리 알바생한테도 다 퇴직금 줘라 그거 아니에요? 유급 휴가 주고 이러면 그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차라리 갖다 상품권 주지 말지. 상품권을 한 번 주고 말지만 이 사람들은 3개월 근무한 알바생한테까지 퇴직금을 주고 유급 휴가를 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8일자 미 관세 빠른 협의보다 국익 관찰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머리를 좀 잘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각자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부분에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순간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거 있고 어떤 건 치밀하게 경제적인 그런 것을 다 각자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분야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장사 속 경제 속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기 달라요. 이재명 그 대통령을 보니까 선거에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경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렇다. 걱정이다. 뭐 소상공인 살린다라면서 소상공인한테다 상품권 줘놓고 그 다음에 소상인한테 더 큰 빚을 얹어주잖아요. 뭐 3개월짜리 알바생한테도 퇴직금 줘라. 법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유급 휴가를 줘라. 이러면은 차라리 상품권 주지 말란 거예요. 나는 말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죽이는 거잖아요. 3개월 알바 쓰고 있는데 그 애들한테 3개월 있다가 수 틀리면 나가는데 그 3개월 알바생한테 퇴직을 주라 한다면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갖다 챙기다 보니까 현대제철을 갖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기업을 살려놓고 나서 무슨 노동자도 이렇게 챙겨야지. 뭐 국민들도 웬만한 국민들도 다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정부는 그걸 모르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통위 이진숙 의원이 뭐 오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을 다 당했던 인물인데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8일자 뭐 이재명이가 왜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나.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뭐
뭐 법인카드로 빵 사 먹었다는 그 근무하다 빵 사 먹을 수 있겠죠.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고 비공개 내용 정치 활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 밝혔다. 이는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방송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대통령의 이 위원장이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은 전했다. 만들어 보라 했으면은 의견 묻는 거 아닌데요.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위원장과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뭐 방송통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발령 받자마자 이틀 만에 무슨 탄핵 당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31명이 줄탄핵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또 바로 기각도 각하시켰죠. 헌재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이 방송통신은 뭐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나도 계속 자기 임기를 다 채워야 되는 그런 걸 아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에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파워 게임 이런 것들 보면은 뭔지 있는 것 같네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한테 경고를 할 정도면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포피 구스타푸스 반도체 디지털 기술 앞서는 한국과 협력원회 포피 구스타프 영투자부 장관은 한국 빨리빨리 문화 매력적이다. 한국 기업이 영국에 오면 우리 정부는 손잡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한국 빨리빨리가 방산산업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죠. 다른 데서는 6년 7년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자주포 같은 건 몇 개월 만에 갖다 주고 하나하고 현대가 무슨 1년 안에 캐나다한테다가 잠수함 갖다 주기로 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은 뭐 계약하면 1년 안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주문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한국 기업이 영국에 오면 우리 정부는 손을 잡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같은 데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6년 7년 뒤에 무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피 구스타프슨 영국 투자 장관은 8일 서울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장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영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인재 육성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 수출 지원 등 정부와 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스타프슨 장관은 영국을 거점으로 삼으면 유럽 연합과 아프리카 등을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처럼 영국도 자기 쪽에 공장을 해서 영국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뭐 좋은 방법이죠. 뭐 멕시코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거점으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이 해서 거기서 수출하기 좋게 그렇게 용이하도록.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베트남하고는 만약에 다른 베트남 자체에는 10%로 관세를 매기지만 다른 나라들이 베트남을 통해서 만약에 저기 만들었을 경우에는 40% 관세 매긴다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영국 법인 세아윈드는 영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용 모노파일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는 영국 정부는 투자자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규제 총량 2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스타프슨 장관은 영국의 AI 생태계 가치는 1조 파운드 이상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력은 영국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AI 시대에 필요한 실행력 그 자체라며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은 좀 느리죠. 신사 나라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엄청 빨리빨리 가. 요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났는데 뭐 주문에 뭐 6년 7년에 무게를 받는다면 우리 한국은 1년 안에 잠수함 이런 거 다 주문한 거 다 납품하잖아요. 이거 이 방산산업에서 굉장히 큰 이도로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경제 2025년 7월 8일자 기사인데요. 광폭 행보로 건재 과시한 시진핑.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은 실각설. 계속 시진핑이가 뭐 잘린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진핑이가 이 저 트럼프를 이겼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긴 했죠. 중 관영 매체 시주소 공개 활동이 잇따라 보도. 군부 측근 숙청의 권력 이상설. 집권 후 첫 브릭스 부참도 의문. 습 공장 이어 항일 유적지 찾아. 단기간 권력 와해 가능성 낮지만 점진적 권력 이양 가능성도. 내달 공산당 사중 전해가 시금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관영 매체에 대외 활동을 공개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각설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계속 시진핑이가 실각할 거다 그런 보도가 계속 오래 전부터 있었죠. 물샐 틈 없이 없을 것 같던 시중석의 권력이 흔들리는 듯한 조짐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 사중 전해가 시중석의 건부 내 입상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공장 항일 유적지 시찰. 이날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는 중국 간영 매체는 시중석이 전날 산시성 양치안에 있는 산업용 벨트 공장과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유적지를 찾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시주석은
공장에서 근로자들과 대우를 나눴으며 기념관에 헌화하고 1940년 공산당국이 일본군과 싸운 백단 대전 기념관을 둘러봤다. 이는 시주석의 권력 이상설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산당은 다음 달 권력 구조를 재정비하는 사중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군사위 서열 5인 мя호화와 머이펑어 리상푸 전 국방장관 등 시주석 측근이 부패 혐의로 실각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았다. 군 서열 2위인 장유사 부주석과 권력 투쟁이 밀렸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주석이 이달 6일에서 7일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도 권력 이상설을 뒷받침하는 사건으로 꽂힌다. 2012년 집권 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 반미 연대를 과시할 수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 건 이례적 행보라는 점이다. 12년 연속 했는데 국내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거죠. 점진적 권한 이양 가능성 막바로 뒤집어 엎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놓지 않겠냐 이거죠. 중국과 한국 외교가에서도 시중석 실각설의 신뢰도를 낮게 보는 편이다. 시중석이 4월 베트남 등 동남아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데 이어 5월엔 러시아를 6월엔 중앙아시아 5개국을 다녀온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내 권력 기반이 약하다면 이런 순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9월 항일 전승절 행사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점, 트럼프 대통령이 시주석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도 시주석이 권력이 굳건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은 요인이다. 호주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는 시주석은 경제, 군사, 외교 수단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기 목표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외교관 관계자는 사중 전회에서 후임자 지명이 등이 이루어진다면 열병식 연설 발표 등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 시스템에서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중국 내 정치와 군사책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나온 착오라고 말했다. 다만 시주석 권력이 분산된다는 징후도 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지난 30일 당 중앙정책 결정의 의사협조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커다란 업무를 도모하고 논의할 곳으로 건너뛸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공산당 원로들이 참여한다. 원로 입김이 커진 것이다. 익명 요관 중국 정치 분석가는 홍콩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 시주석의 은퇴 준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장기 집권했죠. 빅터시 UC 샌디에이고 교수는 이 매체에 시주석이 당 소기, 군 최고사령관, 국가주석 등 3대 직위 중 하나를 비슷한 나이의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위임하면서 후계 문제를 5 내지 10년을 미루려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늘 시주석이 바뀐다면 우리나라로서도 중요한 것이죠. 한국경제 2025년 7월 8일자 기사 광복폭 핵무로 건재 과시한 시진핑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은 실각설.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8일자 기사예요.
안철수 사태에 쌍권의 반격, 혁신에너지 자기 정치했어. 안철수가 야비하죠. 기회주의자죠. 혁신위 자초 배경 두고 정면 충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권성동이하고 이 누구죠? 권영세 이 두 사람은 자기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발벗고 힘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기회주의자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하죠.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적 청산을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 의원을 작심 비판했다. 당의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자리 욕심에 썼다는 이유에 있었다. 맞아요. 당 쇄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 내용이 전위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자기의 김문수하고 다를 게 뭐예요? 똑같죠. 뭐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무슨 한덕수하고 지는 11% 지지도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됐고 나머지는 8% 9% 그러잖아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도 안 한 한덕수가 34%니까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는 입에 침이마저도 해놓고 나서는 11%로 당선되니까 자기는 11일 지나서 그리고 한덕수는 절대 기호 2번을 못 따를 것이다. 뭐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당에 당예비를 10,000원으로 냈느냐.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국민의힘당이 제발 나와달라 해서 끌어온 사람한테 무슨 당예비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어요. 그리고 기호 2번을 못 딸 것이면 11일 지나고 나면은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단일화 시켰으면 한덕수가 되죠. 사람들은 다 김문수가 단일화 한다니까 다 찍어준 거죠. 김문수가 뒤로 자기가 단일화해서 뒤로 물러서고 한덕수를 했으면은 지금은 이게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직을 갖고 왔죠. 근데 안철수를 홍준표 무슨 나경원이 한동훈이 무슨 전부 할 것 없어요.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이 당을 김문수는 당을 자기가 나온 그 당을 두 번이나 고발을 하더라고요. 오직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 만들어내겠다고 한 사람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 서너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부 자기 사리사욕 치르고 여기서 김부수가 또 당대표로 나온다면 우리는요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 안 해요. 권 전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들을 돌연 사퇴하며 저와 권 전 위원장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차기 전 당 대출마 선언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죠. 이건 기회주의자고 자금의 위기 상황에서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 정말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김문수가 친대 정치를 해버렸잖아요. 11일까지 자기는 단일 안 하겠다고 뒤로 누워버리니까 그때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그랬잖아요. 김문수가 대선 나오면은 다 100% 떨어진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망했죠. 떨어진 거 알면서 지가 무너버린 건 뭐예요? 당대표라도 챙기려고. 그러고 나서는 이재명이가 당선되니까 자기는 거기에 순순히 승복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네가 뭔데 승복하냐? 응? 김문수를 41%는 니를 위해서 끈 게 아니라 그 이재명이 독재를 때문에 막으려고 준 것이 니를 위한 거 아니다.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를 매국노라고 욕하고 등 돌린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 대통령직을 가져오려고 애쓴 사람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이하고 몇 사람, 네다섯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저기 안철수는 아주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머리는 좋은데 기회주의자예요. 자금의 위기 상황에서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다.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 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적었어요. 권지현 원내대표는 아웃 의원이 당초 자신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힌 사실도 공개했다. 거짓말쟁이 이런 놈들은 절대 찍어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놈들은. 권지현 원내대표는 아웃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신의 사무실 찾아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 연구의 계획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하고 똑같은 놈 아니에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라며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우에 드러나고 있다. 안 의원 주변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장 최소한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은 안철수가 나가야죠. 안철수가 철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어떤 분은 사과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징계를 받을 분도 있을 것이라고. 안철수가 뭐 진짜는 어때요? 이제 좀 쉬어도 되나요? 응? 기도할 시간 됐죠? 응. 여기서 기도 시간이 저녁 기도가 시간이 돼서 오늘은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8일자 안철수 사태의 쌍권의 반경 혁신에너지 자기 정치에 써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응? 왜 안 꺼져? 이게 가입 X가 안 꺼지네 이게. X가 또 꺼놨어? 응. 도장을 쳐. 됐네. 얘네들이 뻘짓을 아주.